적을 상대할 무기가 없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에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서 돈바스를 방어하거나 헤르손 탈환을 위한 군사작전을 할 때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대변인이 155mm 곡사포 1000문을 비롯한 각종 화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가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 등의 고화력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갑 차량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느린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차량의 부족 때문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차량 부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4인승 승용차까지 긁어모아 수송작전에 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를 긁어모아도 전쟁에 필요한 수송물자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차량을 상실하면서 오로지 두 발에만 의지하는 알보병이 군대에 주력이 됐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비군을 총동원해 병력 상적보다 3배 이상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의 기동방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장갑 차량으로 완전히 기계화된 자군의 장점을 살려 진격 중인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기동방어를 수행 중입니다. 또 러시아군은 위기에 빠진 전장마다 기계화 부대가 전장에 소방수로 나서면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꺾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이 엄청납니다. 오직 총동원으로 확보한 막대한 인력과 영토를 되찾겠다는 높은 사기로 버티고 있지만 병력의 손실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요청하는 무기 중 전장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총탄을 방어할 수 있는 힘 좋은 장갑 차량일 정도입니다. 이런 장갑차가 있어야 한반도의 6배만한 거대한 국토에서 제대로 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전쟁에 쓸 군용 차량이 부족한 것은 우크라이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시 비슷한데요. 현재 우리 군의 차량 보유 현황은 상당히 처참합니다. 도입된 지 수십 년 된 99형 트럭과 군토나로 불리우는 레토나 등 도저히 현대전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차량이 대다수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군은 국군이 사용할 새로운 차량을 개발하고 배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의 명명식에서 그 놀라운 결과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소형 전술 차량인 천마와 차륜형 장갑 차량 100호입니다. 이는 각기 K151과 K808로 불리던 무기들인데요. 이 중 K151만 하더라도 최대 10,000대 이상 양산이 예정되어 있어 우리 군의 차량을 현대화하기 위한 초대형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황골탈퇴 수준의 대변화를 겪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런 장비는 크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이 대부분 미사일이나 자주포 같은 쾅쾅 터지고 날아다니는 화력 지원 무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무기에 많은 첨단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곤 하는데요. 반면 상대적으로 국군의 지원 장비 체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의례적으로 군용 차량이라고 하면 두던반이나 레토나를 떠올릴 뿐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100호와 현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가장 중요시되는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행군입니다. 예전에 군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짧게는 수십 킬로미터에서 길게는 100km까지 다양한 행군을 겪었는데요. 그중 몇몇 부대는 전시의 전방으로 빠른 증원을 위해 장거리 행군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군용 트럭이 점차 보급되면서 행군 소요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한국군은 행군의 비중이 굉장히 큰 부대입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도 현대적인 군용 차량을 도입해 차량화를 달성한 부대의 수가 적기 때문인데요. 이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 장비도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 한국은 그것을 대를 이어 물려줄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군 상층부 역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년 전부터 전군의 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K151 현마입니다. K151 현마는 길이 4.9m, 폭 2.2m, 높이 2m, 중량 5.7톤인 4인승 전술 차량으로 일회 주유로 600km를 이동할 수 있으며 포장도로에서 최대 시속 130km 속도로 빠른 기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 50토크의 강력한 힘으로 최대 마력 225마력이라는 우수한 성능
기능 덕에 등판 능력이 60%에 달합니다. 또 8단 자동 변속기 덕에 경사로에서 시동이 꺼지거나 밀리는 일이 없고 전륜구동의 독립 현가 장치를 채택해 야제에서도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총탄을 방어할 수 있는 방탄 자체와 타이어가 피탄되더라도 일정 시간 동안 시속 48km 이상으로 주행이 가능한 전술 타이어를 적용해 전투에 최적화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지난 수년간 꾸준히 양산해 전방부대에 이미 배치 중인데요. 최종적으로 우리 군은 보병여단의 분대 끝까지 현마로 무장시키는 것이 군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최소 1만 대 이상이 양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량이 양산되는 만큼 파생형의 수가 상당한데요. 먼저 지휘차로 사용할 경우 후방에 별도의 탑승 공간을 마련해 8인승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수색부대가 이용할 경우에는 차체 상부에 방탄판이 부착된 기갑 수색차로 사용할 수 있고 무인기관총인 RCWS나 현궁을 차량 상부에 탑재해 화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장갑보다 속도나 다른 기능이 중요한 경우 비방탄 차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일례로 관측반차의 경우 감시 정찰 능력이 중요하므로 방탄 기능을 줄이는 대신 전면 차창을 일체화하고 후방에 별도의 관측창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이 4인승인 현마로는 군이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축형을 별도로 개발해 배치 중인데요. 장축형 현마는 축항 거리를 3.3m에서 4m로 늘려 차체 길이를 늘렸습니다. 이 덕에 차체의 전장이 4.9m에서 6m로 늘어나면서 현마의 차체를 활용한 다양한 파생형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야전에서 망가진 장비를 수리해 작전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정비차, 네트워크 작전 환경에서 군의 연결을 유지하고 지휘 통제를 강화할 통신 장비 탑재차, 또 전쟁에서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에 장비를 견인하거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캡샤시 트럭, 화물을 적재하거나 무장보병을 운송할 수 있는 카고 트럭, 화생방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MBC 방호 차량 등 작전 환경에 맞는 여러 용도의 차량이 개발됐고 양산이 한창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 장비의 호환성과 정비성이 이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파생형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량을 현마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현마의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기본적으로 차량이 베이스다 보니 조금 더 격렬한 교전을 해야 하거나 전차 등 중장갑 차량이 부족한 동원부대나 공군, 해군의 기지수비대가 사용할 전투장갑차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배치 중인 것이 바로 K808 100호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100호는 8x8 차륜을 사용한 대형 차륜형 장갑차로 전장 7.4m, 전폭 2.7m, 전고는 2.6m입니다. 파생형에 따라 중량이 다르나 20톤을 넘지 않는 경장갑 차량으로 전면 장갑을 기준으로 할 때 14.5mm 기관총탄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승무원 2명과 승처보병 10명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습니다. 또 420마력에 달하는 고출력 엔진 덕에 포장도로 기준 최대 시속 100km로 기동이 가능한 고기동 차량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종경사 60%, 횡경사 30%라는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해 매우 무거운 무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효율적인 기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K808을 보병여단의 핵심 기갑 전력으로 운영하기 위해 약 500대가량 도입할 예정인데요. 그만큼 무장도 훌륭합니다. 보병 전투차로 도입된 K808의 경우 K4 고속 유탄 발사기가 탑재됩니다. K4 고속 유탄 발사기는 40mm의 유탄 발사기인데요. 각 24발 48발 탄띠 2종을 사용할 수 있고 유효 사거리는 최대 1500m이며 분당 최대 350발을 사격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분당 48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껏해야 40mm 유탄을 단발로 쏠 수 있는 부착형 유탄 발사기나 12.7mm 중기관총, 수류탄 정도가 최대 화력인 보병 전투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화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산지를 낀 하천이 많은 한반도 지형을 고려해 강을 건널 수 있는 도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차체에 탑재된 도하판과 워터제트를 이용해 최대 시속 8km로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시속 8km가 얼핏 보면 굉장히 느려 보입니다. 그러나 시속 8km는 사람이 가볍게 뛴걸음을 뛰는 속도입니다. 일반인의 평소 걸음이 시속 4에서 5km 정도이고 빠르게 달릴 때 12km 정도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톤에 가까운 장갑차가 유속이 빠른 강을 건널 때 시속 8km로 움직이는 것은 전혀 느린 속도가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빠른 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우수한 K808 장갑차에도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싸다는 것인데요. 100호 장갑차는 2018년 초도 양산분에 생산이 완료됐고 현재 본격적인 전력화를 위한 추가 양산이 한창 중입니다. 하지만 군이 계획 중인 500대로는 우리 군의 완전 차량화를 달성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은 도하 능력이 필요 없는 기지방어에 사용할 저가형 장갑차인 K806의 양산을 진행 중인데요. K806은 6x6 차륜을 사용해 바퀴수를 줄였습니다. 또 수상 추진 등 장갑차의 단가를 크게 올리는 기능을 제거하고 주무장을 K4 고속 유탄 발사기에서 K16 다목적 기관총으로 변경했습니다. K16 다목적 기관총은 국내 기업 S&T 모티브에서 M60 기관총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차세대 국산 기관총인데요. 560mm의 긴 총열을 채택해 800m 떨어진 전표적이나 1200m 이상 떨어진 지역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958 정도이며 7.62mm 나토탄을 사용해 그 위력이 상당한데요. 또 국산답게 한국 지형에 맞게 설계되어 야전에서 정비하기 용이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K16을 탑재한 K806 장갑차는 총 100여 대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후 처음 생산한 K806 장갑차 100여 대에 대한 평가가 좋을 경우 추가 양산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대전쟁은 단순히 성능이 뛰어난 무기 하나만으로 전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국방비가 넘쳐흐르는 천조국인 미국도 사용 용도에 맞게 다양한 버전의 무기 체계를 운영합니다. 그만큼 현대전장은 다양한 환경과 수많은 변수로 인해 하나의 무기로 제압할 수 없는 어려운 전장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군용 차량 부족 사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교훈 삼아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